누가 보면 어째요? 괜찮아요. 우리 둘만 있는데요. 너무 좋아요. 아, 거기 만지시면 저 곤란한데. 왜요? 어머, 어쩜 아직도 이렇게 단단해요? 아이고, 이러시면 저 부끄럽습니다. 후, 뭐 어때요? 아직 건강하시네요? 두 연인이 버스에서 서로 허벅지를 만지면서 웃고 있네요. 두 사람의 버스 인연은 얼마 전 우연히 시작되었습니다. 오전 9시 30분 73번 시내버스가 종점에서 출발했습니다. 맨 뒷자리 왼쪽 택이 자리를 잡고 앉았어요. 70살의 택은 은퇴한 운전기사답게 버스 엔진 소리만 들어도 차의 상태를 알 수 있었습니다. 회색 면바지에 검은색 바람막이를 입은 그의 몸은 여전히 단단했어요. 매일 아침 헬스장에서 2시간씩 운동한 덕분이었죠. 택은 창밖을 내다보며 손목시계를 확인했습니다. 버스가 새 정거장을 지나 도서관 앞에 섰어요. 문이 열리고 연희가 올라탔습니다. 67세의 연희는 베이지색 트렌치 코트에 흰색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어요. 단정하게 묶은 머리, 얇은 금태 안경 너머로 보이는 또렷한 눈매가 인상적이었죠. 연희는 교통카드를 찍고 자연스럽게 맨 뒷자리 오른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오늘도 좋은 아침이네요. 택이 먼저 인사를 건넸어요. 네, 날씨가 참 좋죠. 연희가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빈 좌석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택은 연희의 옆모습을 슬쩍 훔쳐봤습니다. 코트 자락 사이로 드러난 가느다란 발목, 구두 뒤축에 살짝 벗겨진 스타킹이 보였어요. 택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요즘도 서점에서 일하세요? 택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네, 주말만 빼고 매일 나가요. 할 일이 있어야 사람이 늙지 않잖아요. 연희가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쓸쓸함이 묻어 있었어요. 운전기사가 백미러로 두 사람을 보며 웃었습니다. 오늘도 두 분 탑승 완료. 이제 출발할 수 있겠네요. 기사의 농담에 택과 연희가 동시에 웃었어요. 버스는 천천히 언덕길을 올라갔습니다. 택은 연희가 처음 이 버스를 탄 날을 기억했어요. 석 달 전 봄날이었죠. 연희가 맨 뒷자리 오른쪽에 앉았을 때 택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그녀의 단아한 자태, 책을 읽는 우아한 손동작, 가끔 미소 짓는 입술이 택의 눈길을 사로잡았어요. 저기 실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택이 용기를 내어 말을 꺼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연희가 택을 돌아봤어요. 그녀의 눈빛이 택과 마주쳤습니다. 혹시 점심은 드셨어요? 이 근처에 국밥집이 괜찮은데 함께 가실래요? 택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어요. 연희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녀는 택의 넓은 어깨, 팔뚝에 선명하게 드러난 근육, 햇볕에 그을린 목덜미를 보았어요. 나이에 비해 너무 탄탄한 몸이었죠. 연희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국밥이요? 연희가 되물었어요. 네, 순대국밥인데 국물이 진해요. 추운 날씨에 딱 좋죠. 택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의 웃음에는 소년 같은 수줍음이 담겨 있었어요. 좋아요. 그럼 함께 가요. 연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버스가 시장 앞 정류장에 멈춰 섰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내렸습니다. 택이 먼저 앞서 걸으며 길을 안내했어요. 이쪽으로 오세요. 골목 안쪽이에요. 택이 뒤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연희는 택의 뒷모습을 보며 걸었어요. 곱게 펴진 등 당당한 걸음걸이가 마음에 들었죠. 연희는 자신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를 띄었습니다. 국밥집 문을 열고 들어서자 뜨거운 김이 얼굴을 감쌌어요. 택이 구석 자리를 가리켰습니다. 여기 앉으세요.
두 사람은 마주 앉았어요. 택이 메뉴판을 건넸습니다. 뭐 드실래요? 순대국밥이 제일 맛있어요. 그럼 저도 그걸로 할게요. 택이 주인 아주머니를 불러 주문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택은 연희의 손을 보았어요. 가느다란 손가락, 깨끗하게 정리된 손톱, 손등에 비치는 얇은 핏줄이 아름다웠죠. 손이 참 곱네요. 택이 말했습니다. 연희가 손을 내려다봤어요. 이 나이에 무슨 고운 손이에요. 다 늙었죠. 아니에요. 정말 예뻐요. 택의 목소리에 진심이 묻어났습니다. 연희의 뺨이 붉어졌어요. 그녀는 택의 눈을 피해 창밖을 봤습니다. 택 씨는 운동을 많이 하시나 봐요. 몸이 정말 좋으세요. 연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택이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늙으면 몸이 망가지잖아요. 그래서 매일 헬스장에 가요. 안 그러면 금방 늙어버려요. 부러워요. 전 운동할 시간도 없고 체력도 없고. 연희가 한숨을 쉬었어요. 택이 연희를 바라봤습니다. 연희 씨는 그대로도 충분히 예뻐요. 정말이에요. 연희가 택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부딪혔습니다. 뜨거운 무언가가 오갔어요. 주인 아주머니가 국밥을 가져왔습니다. 뜨거운 김이 두 사람 사이를 채웠어요. 맛있게 드세요. 택이 숟가락을 들며 말했습니다. 연희도 숟가락을 들었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국밥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공기는 더 이상 어색하지 않았어요. 식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살이 따스했어요. 택이 연희를 돌아봤습니다. 다음에 또 함께 밥 먹어요. 괜찮죠? 택의 눈빛이 간절했어요. 연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다음에 또 만나요. 두 사람은 다시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어요. 나란히 서서 버스를 기다렸습니다. 택의 손등이 연희의 손등에 살짝 닿았어요. 두 사람 모두 손을 떼지 않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죠. 73번 버스가 도착했어요. 두 사람은 다시 맨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이번에는 가운데 빈 좌석이 더 가깝게 느껴졌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택은 매일 아침 73번 버스 맨 뒷자리에 앉아 연희를 기다렸어요. 연희도 어김없이 도서관 앞 정류장에서 올라탔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 인사를 나누고 날씨를 이야기하고 가끔 어깨가 스치는 것도 자연스러워졌어요. 이날 택은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손으로 직접 그린 지도였어요. 택이 연희에게 건넸습니다. 이거 연희 씨 드리려고 만들었어요. 연희가 지도를 펼쳤어요. 73번 버스 노선을 따라 여러 장소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벚꽃 명당, 개나리 언덕, 목련 공원이라고 적힌 곳마다 작은 꽃 그림이 그려져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연희가 지도를 들여다보며 물었습니다. 봄꽃 지도예요. 이 노선 주변에 꽃 예쁜 곳을 다 표시했어요. 연희 씨가 좋아하실 것 같아서요. 택이 수줍게 웃었어요. 연희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지도 한쪽 구석에는 연희 씨와 함께 보고 싶은 봄이라고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연희는 그 글자를 손가락으로 천천히 따라 그었습니다. 택 씨, 이거 언제 만드셨어요? 며칠 전부터요. 밤마다 조금씩 그렸어요. 택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연희가 택을 바라봤어요. 그의 눈빛이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연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천만에요. 연희 씨가 좋아해 주시면 돼요. 택이 연희의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연희는 손을 빼지 않았어요. 두 사람의 손가락이 서로 맞닿아 있었습니다. 버스가 흔들릴 때마다 손이 더 깊이 겹쳤어요. 다음 날 연희가 버스에 올라탔을 때
손에 작은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맨 뒷자리에 앉자마자 연희가 봉투를 택에게 내밀었어요. 택 씨, 이거 받으세요. 택이 봉투를 열었습니다. 얇은 시집 한 권이 들어 있었어요. 표지에는 그대라는 봄이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서점에서 직원 할인 받아서 샀어요. 택시가 지도 만들어 주셔서 저도 뭔가 드리고 싶었어요. 연희가 말했습니다. 택이 시집을 펼쳤어요. 첫 장에 연희의 글씨로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택시에게 당신과 함께 봄을 걷고 싶습니다. 연희. 택의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는 시집을 꼭 껴안았어요. 연희 씨, 정말 고마워요. 이거 평생 간직할게요. 과장이 너무 심하세요. 연희가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가에 촉촉한 기운이 맺혀 있었어요. 택이 연희에게 몸을 기울였습니다. 연희 씨, 저 말 좀 해도 될까요? 네, 하세요. 연희 씨를 볼 때마다 가슴이 뛰어요. 이 나이에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우습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택의 목소리가 간절했습니다. 연희의 뺨이 붉어졌어요. 그녀는 택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우습지 않아요. 저도 택시 생각을 자꾸 해요. 밤에 잠이 안 올 때도 있어요. 연희의 고백에 택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진짜요? 정말 그래요? 네, 진짜예요. 택시 목소리를 떠올리면 가슴이 두근거려요. 택시 손이 제 손에 닿으면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아요. 연희의 말에 택이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연희 씨. 택이 연희의 손을 꽉 잡았어요. 연희도 택의 손을 힘껏 쥐었습니다. 이번 주말에 같이 나가요. 지도에 표시한 곳 중에 제일 예쁜 데로 갈게요. 택이 제안했습니다. 좋아요. 어디든 택시랑 함께라면 좋아요. 연희가 대답했어요. 주말이 왔습니다. 택과 연희는 벚꽃 명당으로 표시된 하천 산책로에서 만났어요. 택은 청바지에 흰색 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소매를 팔꿈치까지 걷어 올려 탄탄한 팔뚝이 드러났어요. 연희는 연보라색 원피스를 입었습니다. 허리를 감싸는 라인이 그녀의 몸매를 돋보이게 했죠. 와, 연희 씨 정말 예쁘네요. 택이 연희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택 씨도 멋있어요. 완전 젊어 보여요. 연희가 웃으며 말했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하천을 따라 벚꽃이 만발해 있었어요. 바람이 불 때마다 꽃잎이 눈처럼 흩날렸습니다. 여기 정말 예쁘네요. 연희가 감탄했어요. 그죠? 제가 몇 번이나 답사했어요. 연희 씨 보여주려고요. 택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았어요. 택이 가방에서 보온병을 꺼냈습니다. 커피 가져왔어요. 드실래요? 네, 고마워요. 택이 종이컵에 커피를 따라 연희에게 건넸어요. 연희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맛있어요. 다행이네요. 택이 연희 옆으로 바짝 붙어 앉았습니다. 두 사람의 어깨가 닿았어요. 연희는 택의 체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택 씨, 몸에서 좋은 냄새 나요. 연희가 말했어요. 샤워하고 왔어요. 연희 씨 만날 생각에 아침부터 3번이나 씻었어요. 택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연희가 킥킥 웃었어요. 3번이나요? 과하셨네요. 연희 씨한테 잘 보이고 싶었어요. 냄새나면 안 되잖아요. 택의 귀가 빨개졌습니다. 연희가 택의 팔을 슬쩍 잡았어요. 택 씨는 그냥 계셔도 좋아요. 택이 연희를 돌아봤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이 가까워졌어요. 연희의 숨소리가 택의 뺨에 닿았습니다. 연희 씨. 택이 연희의 허리에 손을 올렸어요. 연희는 몸을 떨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택에게 더 가까이 다가갔죠. 택 씨, 저 지금 떨려요. 연희가 속삭였어요.
저도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택이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손을 잡고 어깨를 기대고 서로의 온기를 느꼈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두 사람은 다시 버스를 탔어요. 73번 버스는 한산했습니다. 맨 뒷자리에는 택과 연희뿐이었어요. 연희가 창가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버스가 흔들릴 때마다 연희의 눈꺼풀이 무거워졌어요. 곧 그녀는 잠이 들었습니다. 택이 연희를 바라봤어요. 잠든 연희의 얼굴이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택은 조심스럽게 자리를 옮겨 연희 옆에 앉았어요. 연희의 머리가 택의 어깨로 기울었습니다. 택이 연희의 머리를 받쳐줬어요. 연희의 머리카락에서 은은한 샴푸 향기가 났습니다. 택의 가슴이 꽉 차올랐어요. 버스가 연희의 정류장에 도착했습니다. 택이 연희를 깨웠어요. 연희 씨, 일어나세요. 다 왔어요. 연희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택의 어깨에 기대어 있다는 걸 알아챘어요. 아, 미안해요. 제가 잠들었나 봐요. 연희가 얼굴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편히 주무셨어요? 택이 웃으며 물었어요. 연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버스에서 내렸어요. 정류장 가로등 아래 두 사람이 마주 섰습니다. 택이 연희의 손을 잡았어요. 연희 씨,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저도요, 택 씨. 택이 연희에게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연희는 뒤로 물러서지 않았어요. 연희 씨, 키스해도 될까요? 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연희가 눈을 감았어요. 네. 택이 연희를 안았습니다. 두 사람의 입술이 맞닿았어요. 부드럽고 따뜻한 입맞춤이었습니다. 택의 손이 연희의 등을 쓰다듬었고 연희의 손이 택의 목덜미를 감쌌어요. 한참 후 두 사람은 입술을 떼었습니다. 연희의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왜 울어요? 택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행복해서요. 이렇게 행복한 게 오랜만이에요. 연희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택이 연희를 꼭 안았습니다. 저도요. 연희 씨 만나서 다시 살아나는 기분이에요. 두 사람은 한참을 껴안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두 사람을 감쌌지만 서로의 품은 따뜻했어요. 택과 연희는 매일 만났습니다. 버스에서, 식당에서, 산책로에서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두 사람의 관계는 빠르게 깊어졌습니다. 택은 연희의 손을 잡는 것이 자연스러워졌고 연희는 택의 품에 안기는 것이 편안해졌어요. 이날도 두 사람은 맨 뒷자리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택이 연희의 허벅지에 손을 올렸어요. 연희는 택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연희 씨, 오늘 밤에 시간 있어요? 택이 연희의 귓가에 속삭였어요. 왜요? 연희가 택을 돌아봤습니다. 같이 저녁 먹고 싶어요. 둘이서만요. 택의 눈빛이 뜨거웠어요. 연희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좋아요. 어디로 갈까요? 제가 아는 조용한 레스토랑 있어요. 거기로 가요. 택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버스가 정류장에 멈춰 섰어요. 운전기사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승객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다음 달부터 노선 개편으로 73번 버스가 폐지됩니다. 오늘부터 한 달 후가 마지막 운행이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과 연희가 동시에 얼어붙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폐지라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연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승객이 적어서 없앤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진짜 그렇게 되는군요. 택이 한숨을 쉬었어요. 연희의 눈가에 불안함이 스쳤습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만나요? 걱정 마요. 다른 방법이 있을 거예요. 제가 연희 씨 집 앞까지 갈게요.
택이 연희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연희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어요. 무언가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택과 연희는 약속한 레스토랑에서 만났어요. 조명이 어두운 이탈리안 레스토랑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구석 테이블에 마주 앉았어요. 택이 와인을 주문했습니다. 연희는 메뉴판을 들여다보며 가격을 확인했어요. 모든 메뉴가 비쌌습니다. 택 씨, 여기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연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연희 씨랑 있으면 돈 아깝지 않아요. 택이 웃으며 말했어요. 식사가 나왔습니다. 택은 맛있게 먹었지만 연희는 자꾸 시계를 봤어요. 왜 그래요? 입맛 없어요? 택이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맛있어요. 연희가 억지로 웃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왔을 때 택이 연희의 손을 잡았어요. 연희 씨, 오늘 우리 집에 갈래요? 택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연희가 멈춰 섰어요. 그녀는 택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택 씨 집에요? 네, 보여주고 싶어요. 연희 씨한테요. 택이 연희를 끌어안았습니다. 연희의 몸이 굳었어요. 택 씨, 미안해요. 오늘은 안 될 것 같아요. 왜요? 무슨 일 있어요? 택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연희가 택의 품에서 빠져나왔어요. 택의 얼굴에 실망감이 스쳤습니다. 그래요. 그럼 다음에 봐요. 두 사람은 어색하게 헤어졌습니다. 다음 날 택은 헬스장에서 운동하고 있었어요. 러닝머신 위에서 땀을 흘리고 있을 때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택 씨, 오랜만이에요. 택이 뒤를 돌아봤어요. 미경이 서 있었습니다. 68세의 미경은 여전히 아름다웠어요. 붉은색 운동복을 입은 몸매가 날씬했습니다. 미경 씨, 여기 왜 왔어요? 택이 러닝머신을 멈추며 물었습니다. 택 씨 여기서 운동한다고 들었어요. 보고 싶어서 왔어요. 미경이 웃으며 말했어요. 택은 미경을 10년 전에 만났었습니다. 당시 두 사람은 뜨겁게 사랑했었어요. 하지만 미경이 해외로 이민을 가면서 헤어졌죠. 무슨 일이에요? 택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다시 돌아왔어요. 한국으로요. 택시 때문에요. 미경이 택의 팔을 잡았어요. 택이 미경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저 지금 만나는 사람 있어요. 알아요. 소문 들었어요. 버스에서 만난 여자 있다면서요? 미경의 목소리에 비웃음이 섞여 있었어요. 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택 씨, 우리 10년 전에 약속했잖아요. 언젠가 다시 만나서 함께 살자고요. 저 그 약속 지키러 왔어요. 미경이 택에게 바짝 다가섰습니다. 그건 옛날 얘기예요. 이제 끝났어요. 택이 미경을 밀어냈어요. 끝나지 않았어요. 택 씨도 아직 저 좋아하잖아요. 그 여자는 뭐예요? 버스에서 심심해서 만난 거잖아요. 미경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택이 화를 냈어요. 그만해요. 연희 씨한테 함부로 말하지 마요. 연희? 이름도 예쁘네요. 근데 그 여자 사정 알아요? 빚더미에 앉아 있다던데요? 미경의 말에 택이 얼어붙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몰랐어요? 그 여자 가족이 사기당해서 빚을 떠안았대요. 몇 천만 원이나 된대요. 그래서 나이 들어서도 서점에서 일하는 거예요. 미경이 팔짱을 끼며 말했어요. 택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연희가 왜 비싼 식당을 부담스러워했는지, 왜 자꾸 시계를 봤는지 이해가 됐어요. 거짓말이죠? 택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알아보세요. 제가 거짓말할 이유 없어요. 택 씨, 그 여자는 택시 돈이 필요한 거예요. 사랑은 핑계고요. 미경이 택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택이 미경의 손을 뿌리치고 헬스장을 나갔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그날 저녁 택은 73번 버스를 탔습니다. 연희가 맨 뒷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택시. 연희가 반갑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택은 웃지 않았어요. 그는 연희 옆이 아니라 맨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연희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어요. 그녀는 택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택은 창밖만 봤어요. 연희는 맨 뒷자리에서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갑자기 멀어진 것 같았어요. 연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택의 뒷모습을 보며 주먹을 꽉 쥐었어요. 택도 앞좌석에서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그의 가슴도 아팠어요. 하지만 미경의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버스는 조용히 달렸습니다. 맨 앞과 맨 뒤 두 사람은 같은 버스에 타고 있었지만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택과 연희는 같은 버스를 탔지만 서로 말을 걸지 않았어요. 택은 맨 앞자리에, 연희는 맨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창밖만 봤어요. 연희는 매일 밤 울었습니다.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택이 왜 갑자기 차가워졌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택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어요. 연희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미경의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어느 날 아침 버스 안에 공지가 붙었습니다. 73번 버스 마지막 운행일 이번 주 금요일. 연희가 공지를 보고 주저앉을 뻔했어요. 손으로 입을 막고 눈물을 참았습니다. 택도 공지를 봤어요. 그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금요일이 다가왔습니다. 마지막 운행일 아침, 맨 뒷자리는 텅 비어 있었어요. 연희가 버스에 올라탔지만 맨 뒷자리에 앉지 않았습니다. 중간 좌석에 앉아 고개를 숙였어요. 택도 버스에 탔습니다. 그는 맨 앞자리에 앉았어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운전기사가 한숨을 쉬었어요. 오늘이 마지막이네요. 두 분 정말 안 만나실 거예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버스가 출발했어요. 조용한 침묵만 흘렀습니다. 연희는 가방에서 택이 그려준 지도를 꺼냈어요. 구겨진 종이를 펼쳤습니다. 종점 벚꽃 터널이라고 적힌 곳에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어요. 연희는 그 글자를 손가락으로 쓰다듬었습니다. 거기라도 가봐야겠어요. 연희가 혼잣말을 했어요. 퇴근 후 연희는 혼자 종점으로 향했습니다. 73번 버스의 마지막 정류장이었어요. 벚꽃 터널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벚꽃은 다 지고 없었어요. 녹색잎만 무성했습니다. 연희는 터널을 천천히 걸었어요. 텅 빈 길이었습니다. 연희의 발걸음 소리만 울렸어요. 택시, 왜 그러는 거예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연희가 빈 길에 대고 말했습니다. 대답은 없었어요. 바람만 불었습니다. 연희는 정류장 벤치에 앉았어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어요. 같은 시각 택은 미경과 함께 있었습니다. 미경이 택을 끌고 간 곳은 10년 전 두 사람이 자주 가던 호숫가였어요. 택시 기억나요? 여기서 우리 처음 키스했잖아요. 미경이 택의 팔짱을 끼며 말했어요. 택은 호수를 바라봤습니다. 10년 전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가슴이 뛰지 않았습니다. 미경 씨, 저 이제 가봐야겠어요. 택이 미경의 팔을 풀며 말했습니다. 왜요? 조금만 더 있어요. 우리 저녁도 같이 먹어요. 미경이 택을 붙잡았어요. 안 돼요.
저 가야 할 곳이 있어요. 택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디요? 또 그 여자한테 가는 거예요? 미경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택이 미경을 똑바로 봤습니다. 미경 씨, 솔직하게 말할게요. 전 미경 씨 사랑 안 해요. 10년 전 그때 끝났어요. 거짓말. 택 씨 아직 저 좋아하잖아요. 미경이 택의 가슴을 쳤어요. 아니에요. 제 마음은 이미 다른 사람한테 가 있어요. 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여자요? 빚쟁이 여자요? 미경이 소리쳤어요. 택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래요. 연희 씨예요. 빚이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전 연희 씨가 좋아요. 연희 씨 목소리, 연희 씨 웃음, 연희 씨 손, 다 좋아요. 택이 미경에게서 돌아섰어요. 택 씨. 미경이 택의 뒤를 불렀지만 택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택은 차를 몰고 종점으로 향했어요. 마음이 급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연희 씨, 제발 거기 있어줘요. 택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금세 굵은 빗줄기로 변했습니다. 종점 정류장에 도착했을 때 택은 차에서 뛰어내렸어요. 빗속을 뚫고 달렸습니다. 정류장 천막 아래 연희가 서 있었어요. 혼자였습니다. 젖은 머리카락이 얼굴에 붙어 있었어요. 연희 씨, 택이 외쳤습니다. 연희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과 빗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습니다. 택 씨? 연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택이 연희에게 달려갔습니다. 연희를 꽉 안았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택이 연희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왜 그랬어요? 왜 저한테 그렇게 차갑게 대했어요? 연희가 택의 가슴을 쳤어요. 제가 바보였어요. 쓸데없는 말 듣고 흔들렸어요. 택이 연희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무슨 말이요? 연희 씨 빚 있다는 얘기 들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접근했다는 말도요. 택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연희의 몸이 굳었습니다. 누가 그런 말을 해요? 미경이요. 제 옛 여자친구예요. 택이 솔직하게 말했어요. 연희가 택을 밀쳤습니다. 그 말이 사실이에요. 전 빚이 있어요. 가족이 사기당해서 몇 천만 원 빚을 떠안았어요. 그래서 나이 들어서도 일하는 거예요. 연희의 목소리가 거칠어졌어요. 알아요. 이제 알았어요. 택이 연희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 왔어요? 저한테 돈 받으러요? 연희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택이 연희의 손을 잡았어요. 돈 때문이 아니에요. 연희 씨가 좋아서 왔어요. 빚이 있든 없든 전 연희 씨가 필요해요. 택의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거짓말 마요. 저 같은 여자 누가 좋아해요. 연희가 고개를 돌렸어요. 택이 연희의 턱을 잡아 자신을 향하게 했습니다. 좋아해요. 미치도록 좋아해요. 연희 씨 없으면 못 살아요. 택의 목소리가 절박했어요. 택 씨. 연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연희 씨, 저랑 같이 살아요. 빚은 제가 갚을게요. 우리 둘이 함께 갚아요. 택이 연희를 끌어안았어요. 안 돼요. 택 씨한테 짐 될 수 없어요. 연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짐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이랑 함께하는 건 짐이 아니에요. 택이 연희의 입술에 키스했습니다. 연희도 택을 껴안았어요. 두 사람은 빗속에서 뜨겁게 입맞췄습니다. 택의 손이 연희의 허리를 감쌌고 연희의 손이 택의 등을 쓰다듬었어요. 한참 후 두 사람은 입술을 떼었습니다. 택 씨 사랑해요. 연희가 처음으로 고백했어요. 저도 사랑해요. 연희 씨. 택이 연희의 이마에 키스했습니다. 빗소리만 요란했어요. 하지만 두 사람의 귓가에는
서로의 심장 소리만 들렸습니다. 택이 연희의 손을 꽉 잡았어요. 연희 씨, 내일부터 우리 함께 걸어요. 73번 버스 없어도 괜찮아요. 우리 둘이 새로운 길 만들어요. 연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함께 가요.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빗속을 걸었어요. 사라진 버스 노선을 따라 새로운 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정류장 표지판에는 73번 운행 종료라는 스티커가 붙어 있었어요. 하지만 택과 연희에게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택이 연희의 집 앞에 섰습니다. 손에는 운동화 한 켤레가 들려 있었어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연희가 문을 열었어요. 흰색 티셔츠에 청바지를 입은 모습이었습니다. 준비됐어요? 택이 웃으며 물었어요. 네, 가요. 연희가 택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73번 버스의 첫 번째 정류장에서 시작했어요. 종점까지 걸어가기로 한 거였습니다. 택이 노트와 펜을 꺼냈어요. 여기서부터 기록할게요. 우리만의 지도 만드는 거예요. 택이 연희에게 말했습니다. 좋아요. 재밌을 것 같아요. 연희가 택의 팔짱을 끼웠어요. 두 사람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하천을 따라 걸었고 시장 골목을 지났고 도서관 앞을 지나갔어요. 택은 중요한 장소마다 표시를 했습니다. 여기는 햇살 좋은 벤치, 여기는 붕어빵 할머니 좌판, 여기는 책 냄새 나는 계단이라고 적을게요. 택이 노트에 글씨를 쓰며 말했어요. 택 씨는 이름 짓는 게 참 예뻐요. 연희가 택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연희 씨가 좋아해 주니까 더 열심히 하게 돼요. 택이 연희의 허리를 감쌌어요. 두 사람은 한 카페 앞에 멈춰 섰습니다. 택이 연희의 손을 잡아 끌었어요. 여기서 쉬었다 가요. 카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택이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연희 씨, 빈 얘기 좀 해도 돼요? 택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연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고 싶지 않은데요. 알아야 할 것 같아서요. 제가 도울 수 있는 게 뭔지요. 택이 연희의 손을 꽉 잡았어요. 연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버지가 사업하시다가 사기당하셨어요. 3천만 원이요. 그 빚을 제가 갚고 있어요. 매달 100만 원씩이요. 연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얼마나 남았어요? 1,500만 원 정도요. 아직 반도 못 갚았어요. 연희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택이 연희의 턱을 들어 올렸어요. 우리 같이 갚아요. 제 퇴직금 있어요.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걸로 우선 갚고 나머지는 우리 둘이 일해서 갚아요. 택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안 돼요. 택시 돈 쓸 수 없어요. 연희가 고개를 저었어요. 왜요? 우리 이제 남이 아니잖아요. 연희 씨 짐은 제 짐이에요. 택이 연희를 끌어안았습니다. 택시. 연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울지 마요. 우리 함께 이겨내요. 택이 연희의 눈물을 닦아줬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연희가 택의 품에 얼굴을 묻었어요. 커피를 마시고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어요. 택이 노트에 그린 지도가 점점 완성되어 갔습니다. 이거 완성되면 동네 사람들한테도 보여줄까요? 연희가 제안했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나이 드신 분들도 걸을 수 있는 코스니까요. 택이 연희를 돌아보며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지도를 사진 찍어 동네 커뮤니티에 올렸어요. 73번 버스 추억 걷기 코스라는 제목으로요.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댓글이 순식간에 100개가 넘었어요. 저도 걸어보고 싶어요. 같이 걷는 모임 만들어요. 구청에 건의해서 정식 산책로로 만들면 좋겠어요. 라는 글들이 올라왔습니다. 일주일 후 구청에서 연락이 왔어요. 택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만든 지도예요. 택의 얼굴에 놀라움이 번졌어요. 정말요? 구청에서 정식으로 조성하신다고요? 택이 연희를 돌아봤습니다. 연희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협조하겠습니다. 택이 전화를 끊었어요. 연희 씨, 우리 지도가 정식 산책로가 된대요. 시니어 동행 트레일이래요. 택이 연희를 번쩍 안아 올렸습니다. 정말요? 진짜요? 연희가 소리쳤어요. 진짜예요. 우리가 해냈어요. 택이 연희를 빙글빙글 돌렸습니다. 두 사람은 웃고 또 웃었어요. 그날 저녁 택과 연희는 하천 산책로를 걷고 있었습니다. 앞에서 누군가 걸어오고 있었어요. 미경이었습니다. 택의 몸이 굳었어요. 연희도 미경을 알아봤습니다. 미경이 두 사람 앞에 섰어요. 택 씨, 연희 씨. 미경이 담담하게 인사했습니다. 미경 씨. 택이 경계하는 눈빛으로 미경을 봤어요. 미경이 연희를 바라봤습니다. 연희 씨, 죄송해요. 제가 쓸데없는 말로 두 분 사이를 갈라놓으려 했어요. 미경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연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택시 행복하게 해주세요. 제가 못해준 거요. 미경이 택을 돌아봤어요. 택이 미경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마워요, 미경 씨. 건강하세요. 미경이 쓸쓸하게 웃었어요. 당신들 노선 잘 다녀오세요. 미경이 두 사람을 지나쳐 걸어갔습니다. 택과 연희는 미경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불쌍해 보여요. 연희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미경 씨는 혼자서도 잘 살 거예요. 강한 사람이니까요. 택이 연희의 손을 잡았어요. 우리는 함께 살 거죠? 연희가 택을 돌아봤습니다. 당연하죠. 평생이요. 택이 연희를 끌어안았어요. 한 달 후 시니어 동행 트레일 개통식이 열렸습니다. 택과 연희는 초대 손님으로 참석했어요. 새로 만들어진 정류장 표지판 앞에 섰습니다. 73번 추억길 시작점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구청장이 두 사람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두 분 덕분에 우리 동네에 아름다운 산책로가 생겼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이 악수를 청했어요. 택과 연희가 나란히 서서 악수했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개통식이 끝나고 두 사람은 표지판 앞에 섰어요. 택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연희 씨, 우리 사진 찍어요. 첫 셀카요. 택이 연희를 끌어당겼어요. 연희가 택에게 바짝 붙었습니다. 택의 팔이 연희의 어깨를 감쌌어요. 하나, 둘, 셋. 택이 셔터를 눌렀습니다. 사진 속 두 사람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배경에는 벚꽃 터널이 보였습니다. 지금은 벚꽃이 없었지만 내년 봄이면 다시 만개할 거였어요. 예쁘게 나왔네요. 연희가 사진을 들여다보며 말했어요. 우리가 예쁜 거죠. 택이 연희의 볼에 키스했습니다. 연희가 택을 밀쳤어요. 사람들 보는데 뭐해요? 보면 어때요? 우리 사랑하는 거 다 알잖아요. 택이 연희를 다시 끌어안았어요. 연희가 택의 품에 안겼습니다. 택 씨, 행복해요? 너무 행복해요. 연희 씨는요? 저도요.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싶어요. 연희의 목소리가 촉촉했어요. 택이 연희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우리 앞으로도 계속 행복해요. 약속해요. 네, 약속해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산책로를 걸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같은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나이든 부부들, 혼자 걷는 어르신들, 손주를 데리고 나온 할머니들이 모두 이 길을 걸었어요. 택과 연희는 사람들 사이를 걸으며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에는 사랑이 가득했어요. 해가 저물어 갔습니다.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였어요.
택과 연희는 벤치에 앉아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버스는 사라졌지만 우리 노선은 지금 출발하는 거네요. 연희가 말했어요. 그렇죠. 우리만의 길이요. 평생 함께 걸을 길이요. 택이 연희의 손에 입 맞췄습니다. 연희가 택에게 기댔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함께할 미래를 그렸어요. 하늘의 별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택과 연희의 여정은 이제 시작이었어요. 73번 버스는 사라졌지만 두 사람의 사랑은 영원히 계속될 거였습니다.